속보, 역대급 충격 소식, 이강인도 레알 갈 것, PSG 시즌 종료, 새로운 시작 앞두고, 스페인 매체 특별 컬럼 재조명 화제.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대표팀 경기에 줄줄이 불려나가는 이강인의 혹사를 우려했다. 프랑스 매체, PSG 컬처는 29일, 한국 시간, 이강인의 대표팀 마라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6월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위해 한국 축구대표팀에 또 소집됐다. 한 시즌에 대표팀 경기만 20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걱정했다. 매체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첫 시즌 동안 모든 대회에서 36경기를 뛰어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소속팀에서 2083분을 뛰는 동안 대표팀에서도 18경기 1352분을 소화했다. 6월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추가하면 20경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이 참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강인은 새로운 팀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 군복무 해결이라는 개인 커리어에 영향을 줄 부분을 위해 이적 직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프리시즌에서 부상을 입었던 터라 부담감이 한층 가중됐던 시기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호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직후 A 대표팀으로 이동했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소집해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 시기 여론도 이강인의 동시 차출을 우려했던 만큼 이강인의 혹사 걱정은 한국과 프랑스를 가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강인은 계속 대표팀을 오갔다. 올해 초에는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열린 퍼라 대표팀 차출 횟수는 더욱 늘 수밖에 없었다. 아시안컵에서도 대표팀이 연장 혈투를 반복한 터라 이강인의 출전 시간은 대폭 증가했다. 이 여파로 이강인은 아시안컵을 마치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가 부상으로 고생했다. 아시안컵 전후로 선발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후반기에는 확고했던 주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교체를 오가는 시간이 늘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주용하게 여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이었고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쿠프 드 프랑스 FA컵 결승전도 5분 출전에 그쳤다. PSG 컬처는 대표팀 차출을 배경으로 들었다. 매체는 프랑스 주장인 킬리안 음바페의 2023에서 24시즌 대표팀 출전은 7경기였다. 고 이강인이 3배 이상 더 출전한 부분을 주목했다. 물론 음바페도 올여름 유로 2024에 출전하지만 이강인은 시즌 내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소화한 기록이라 소속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을 살펴야 한다. PSG 컬처도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5경기,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에 나섰다. 또 친선전과 월드컵 예선으로 7경기를 펼쳤다. 이 모든 여정을 소화하며 쌓인 피로도는 말할 것도 없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준 다소 실망스런 첫 시즌을 설명할 부분일까? 라고 연결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클럽과 대표팀을 통해 총 54경기에서 3,435분을 뛰었고 11골 10도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아직 김도훈호 일정이 남아있어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휴가가 6월 초까지 이뤄지는 데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다. PSG 무려 1억 유로 오퍼 세리의 MVP 출신 영입전쟁 서막 올랐다. 이강인, 23,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여름 이적 시장 폭풍 영입 행보가 서서히 시작되는 분위기다. 킬리안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기정사실인 가운데 공격진을 보강하는 게 최대 급선무다. 일찌감치 보강 1순위 후보로 점찍은 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 23 나폴리, 영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시작은 무려 1억 유로, 약 1480억 원, 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28일, 한국 시간, PSG가 크바라츠엘리아 영입을 위해 1억 유로의 이적료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나폴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1억 유로의 이적료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적료를 낮추고 랑달콜로 무한이 등 선수 임대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크바라츠엘리아는 일찌감치 PSG 위 올여름 보강 1순위로 올랐다.
특히 음바페가 계약을 마치고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는 만큼 공격진 보강이 절실했고 어린 나이에 이미 빅리그 검증이 끝난 크바라츠헬리아가 영입 후보로 떠올랐다. 프랑스 르파리지앵도 PSG의 영입 1순위는 크바라츠헬리아라고 조명했다. 이미 경쟁력은 충분히 보여줬다. 2001년생으로 나이는 어린데도 이미 지난 시즌 나폴리 소속으로 세리에 A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았다. 당시 그는 세리에 A 34경기에 출전해 12골 10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올 시즌은 팀 부진과 맞물려 공격 포인트가 줄었지만 그래도 11골 6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였다. PSG는 특히 크바라츠헬리아가 오른발잡이 공격 자원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르파리지앵은 PSG에는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 등 왼발잡이 윙어가 충분하지만 왼쪽 측면에 포진할 수 있는 오른발잡이 자원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PSG가 1억 유로의 첫 오퍼를 통해 영입전쟁에 서막을 올리면서 이적 시장 내내 크바라츠헬리아 영입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폴리 입장에선 새 감독 선임과 맞물려 핵심 선수를 지켜야 하지만 1억 유로 같은 거액의 이적 제안이라면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 다른 빅클럽들의 관심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크바라츠헬리아의 올여름 거취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PSG가 가장 절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3. 최종전 해트트릭 오른쪽 화살표 24골 깜짝 라리가 득점왕 우크라이나 넘어 유럽 최고 ST로 우뚝 아르템 도브비크가 짜릿한 역전 득점왕에 성공했다. 스페인 라리가 득점왕에게 수여하는 피치치 상위 주인공은 도브비크였다. 도브비크는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로 189cm의 탄탄한 피지컬을 자랑한다. 드니프로, 미트윌란 등에서 뛰다 2023년부터 지로나에 왔다. 우크라이나 내에선 이름을 알린 스트라이커였으나 유럽에선 아니었다. 지로나에서 제대로 터졌다. 미첼 감독 아래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지로나의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타깃형 스트라이커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 얀 쿠터, 빅토르 치앙코, 미겔 구티에레스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골을 기록했다. 사비우와 호흡도 좋았다. 도브비크가 버텨주면 사비우를 비롯한 이선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었다. 득점왕 경쟁을 펼치게 된 도브비크는 후반기 득점 페이스를 제대로 올렸다. 알렉산더 쇠를로트, 비아레알,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도 가세했다. 시즌 초반 맹위를 떨치던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는 다소 침묵했다. 마지막 라운드 직전 쇠를로트가 1위였다. 쇠를로트는 몰아치기를 제대로 보여주며 라리가 득점왕을 눈앞에 뒀다. 도브비크가 뒤집기에 성공했다. 그라나다와 최종전을 치른 도브비크는 해트트릭을 폭발했다. 2에서 0으로 앞서던 전반 44분 페널티킥 골을 넣었더니 후반 30분 추가골을 넣고 후반 45분 페널티킥 득점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도브비크 활약 속 지로나는 7에서 0 대승을 거두면서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지로나는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 그라나다전 해트트릭으로 도브비크는 21골에서 24골이 돼 23골 쇠를로트를 제치고 역전 득점왕에 성공했다. 득점왕이 된 도브비크는 당당히 라리가 올해의 팀에도 들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만 득점력을 과시했던 도브비크는 라리가라는 빅리그에서도 통하는 걸 보여주면서 가치를 드높였다. 앞서 말한 대로 지로나는 3위에 올라 UCL에 나간다. 구단 최초의 일이며 시즌 시작 전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강 체제를 지로나가 깬 것도 의미가 있다. 현재 미첼 감독, 도브비크를 포함한 지로나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상황이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팀들은 라리가 득점왕 도브비크를 찾고 있다.